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들 깔끔하게 정리 시작해 볼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에는 비가 많이 안 왔나 봐요.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은데, 그죠? 네, 뭐 좀 쏟아지는 게 지금 좀 약간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뭐 늦게까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약간 쉬어가는데 시장의 분위기도 좋은 쪽으로 흘러갈지 키워드와 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5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이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이 제대로 잡힌 건가 싶었는데 오늘 약간 아리송합니다. 반등 움직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이슈가 많아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 성장주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중심으로 좀 오늘 흔들림 나오는데 이게 단기적일까요? 오늘의 쉬어가기 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뭐 오늘 수급이 좀 들어온 곳은 역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네. 일부 컨텐츠 관련 종목 그리고 이제 방산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고 성장주 가운데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실적이 나왔는데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광고 시장 성장에 대한 명확한 정사진이 좀 나와서 특히 오픈 채팅에 광고가 실리면서 하반기 광고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이슈가 네. 좀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실적 성장이 좀 된다는 점에서는 이 카카오 쪽이 좀 더 이제 움직임이 먼저 많이 나왔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리는 같습니다만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르게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IT 전기전자 쪽으로 본다면 계속 이제 그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기관의 금일 매도세 가운데 한 60% 이상은 전기전자 쪽에 좀 쏠려 있다 보면 되는데 이 궁극적으로 지금 치포 동맹 가시화 때문에 이 중국의 견제가 들어온다는 점 때문에 IT 관련된 쪽이 사실 좀 좋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치포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긴 한데 중국 쪽의 국내 반도체 수출량이 퍼센테이지가 한 60%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을 합쳐서 이제 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중국 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치포 동맹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중국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반도체 관련 섹터들이 좀 좋지 못한 분위기고 더군다나 지금 아이폰 14 관련해서 일부 해외 쪽에서 연기 보도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중 갈등의 여파라고 봐야 될까요? 네, 또한? 뭐 여러 가지 그 부품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중국 제품이라고 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도는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대만산 부품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뭐 메이드 인 타이완이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바꾼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아이폰 14보다는 인도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올라올 거다. 애플 쪽은 인도 쪽의 비중을 상당히 늘려놔서 생산 캐파나 이런 부분들을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출시 관련된 지연설 이 부분들이 또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IT 부품들이 역시나 수요 부분도 약간 미진했지만 새로운 어떤 IT 제품이 좀 늦어진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부분들이 어쨌든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IT 부품 쪽에서 좀 센티가 좋지 못하니까 성장주가 좀 좋지 못하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성장주들이 실적단이 좋아진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지난주까지 상당히 좀 주요하게 됐던 시장의 핵심은 쇼커버예요. 네네. 공매도를 많이 했던, 많이 빠지고 낙폭 과대 그리고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들이 어떤 턴어라운드 계기가 나왔을 때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그럼 그런 대부분 모습을 그 보였죠. 물량들은 지금은 청산된 자리 상당히 많이 청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뭐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네.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급등세를 나타냈죠. 거기다가 뭐 카카오도 급등세가 나타냈고 그 외의 종목들도 이 엉뚱하게 뭐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거나 대형주가 뭐 20%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만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쇼커버 수급이 일단 밀어 올렸다 볼 수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주 관련된 부분들은 금리가 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주말 사이에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가 너무 이제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좋게 나온 정도가 아니라 과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75bp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 경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8월 달에 원래 FOMC가 없습니다만 8월 달에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표가 너무 과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성장주 쪽이 좀 주춤거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말씀드렸던 법안 관련된 통과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법이 결국은 신재생 쪽과 2차 전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태양광과 풍력, 2차 전지 이런 쪽에 원기가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모멘텀을 가진 컨텐츠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키워드가 저희 두 번째로 정해져 있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슈를 안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고 하원도 주 초에 통과될 거라고 하죠. 뉴스가 나온 자리인데 이럴 때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시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연속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소가 전반적으로 강한데요. 어떻게 조금 더 끌고 가야 될지 시세가 오후장까지 그래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크게 둬도 될까요, 부장님? 네, 뭐 최종 통과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주에는 뭐 마무리가 될 걸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479조 원 투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관련해서 재원 확대 때문에 대기업에는 최소 15% 법인세가 인하되니까 2030년까지인가요? 뭐 인하가 되죠. 네. 세율 관련된 혜택도 들어갑니다. 해당 법안이 이제 일부 수정안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풍력 터빈이나 뭐 전기차, 그 다음에 태양 전지판의 설비 투자에 대한 10년간 세금 공제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 내 제조 생산을 하는 쪽이 상당히 좋아지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그 수출을 많이 하는 종목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번에 국내에서도 일부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고정 가격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적용만 됐습니다. 네. 태양광만 적용이 됐는데 이 고정 가격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격을 가져가다 보니까 태양광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법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이 법을 태양광에서 조금 더 확산해서 이제 풍력 쪽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이제 고시가 됐고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전기 관련된 S&P라 해가지고 전력 도매 뭐 단가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만약에 급격하게 원자재가 움직이게 된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 담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성 담보를 할 수 있는 이 고정 가격 관련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풍력 쪽에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크게 이 풍력 쪽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021년 작년 같은 경우는 67메가와트 정도까지 밖에는 풍력이 확대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좀 대기하고 있는 풍력 설비가 제가 기억하고는 정확하지 모르겠지만 보고서를 보면 17기가와트 정도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이 관련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어떤 가격을 충분히 보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풍력까지 전환이 되면 풍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성 확보도 될 뿐더러 수익성 확보가 되다 보니까 보통 5년간의 기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어떻게 될까요? 그 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발행하는 어떤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아지죠. 그래서 파이낸싱이 더 좋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설치량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기하급수로 늘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풍력 쪽이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상당히 좀 더 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CS 베어링이나 이런 거,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고 CS 윈드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 미국 쪽에 나가는 수출이 아마 30% 이상 수출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 법안과 관련해서 매출 이런 부분들이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하반기 정도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진다는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CS 윈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CS 또 다른 쪽에 관련된 뭐 같은 동국 뭐 SNC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좋아지고요. 또 태양광도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량이 좋아지니까 태양광 섹터도 OCI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어떤 신재생 쪽에 관련된 풍력이 먼저 오늘 굉장히 좋고 태양광 같이 가고 뭐 2차 전지 쪽도 일부 셀 업체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섹터 중에서도 풍력이 강하길래 좀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쪽 바라보신다면 이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원자재 관련주의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가스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세가 한번 났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뭐 GS 이런 종목을 봤더니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도 끊이질 않는 이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내 LNG 비축량이 바닥 수준이다. 유럽에서도 대란이다. 이런 뉴스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매도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이어질 것이란 가정하에 매수 타이밍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큰 쪽이라서 이게 전쟁 영향 때문에 그리고 일부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프리포트 터미널 쪽에 화재 사태가 이제 6월 달인가 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이 미치는 거죠. 그게 정상화되면은 3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까지 수출 얘기가 될지 뭐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러시아산을 못 받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쪽에 LNG를 가져가야 되는데 미국 쪽에 프리포트 터미널이 불이 나니까 미국 걸 못 갖고 가죠. 그러면 유럽 쪽의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 쪽의 LNG 가격은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못 하니까 역내 재고가 증가되니까요. 미국 쪽의 천연가스는 빠졌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가스공사 관련된 액화 천연가스 비축량이 떨어졌다. 많게는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바닥이기 때문에 며칠 쓰지 못하는 양이다. 이렇게 약간 뉴스가 조금은 네, 그렇게 단독 좀 약간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민감하게 이렇게 좀 뉴스가 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연말까지 한 1,000만 톤 정도에 가까운 천연가스를 추가 도입해야만이 올해 하반기 겨울을 좀 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근본적인 사태보다는 일단은 전쟁 사태 때문에 그러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화재 사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화재 사태는 이제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커버리지가 될 만한 시간이 오고 있는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독일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 쪽을 못 받고 있는데 근데 이 에너지 쪽은 결국은 독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17개 원전을 폐쇄하고 3개 정도만 남겨놨지만 이 3개의 원전이 결국은 전체 전기의 한 10%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원전도 신중하게 지금은 폐쇄 관련된 부분들을 연장하거나 수명을 연장하겠다. 독일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석탄 발전 당연히 지금 하고 있겠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오히려 늘리겠다 발표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LNG 관련된 부분들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영국에는 독일은 LNG 터미널이 없습니다. 저장 터미널이 없고요. 네. 그걸 만들려면 5년 이상 걸리고요. 근데 영국은 터미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수입을 해서 러시아 말고 다른 쪽에서 수입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신재생 쪽 그다음에 LNG 모든 게 다 같이 가는 분위기예요. 연결고리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제 생각해 보면 신재생 가기 때문에 석탄이 못 간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은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스토리의 어떤 연결고리 가지고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한 그림은 당연히 맞겠죠. 탐사 감축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맞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태양광이 설치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설치 관련 단가가 낮기 때문에 태양광이 좀 먼저 갔고 지금 풍력과 관련된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뒤따라서 풍력이 가고 있고 근데 지금 모자라니까 석탄도 해야 되겠고 원전도 해야 되겠고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밸런스를 가지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에너지원에 대한 쇼티지가 완벽하게 우리가 풍성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센티는 좀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볼 게 아니라 아직은 같이 가고 있다. 그 흐름, 그 스토리를 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속도를 내볼게요. 저희 오늘 로봇주 움직임 나오고 있죠. 아마존 이슈 안고 있습니다. 이 이슈의 무게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가정용 청소기라는 키워드 때문에 에브리봇이 선두에 서긴 했거든요. 이쪽을 추가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시장 전체의 성장 가능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네, 로봇주는 네. 성장 가능성을 봐야죠. 앵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늙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늙어가는 분위기에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갑자기 보니까 눈물이 나지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될 것 예,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제조사 아이로봇을 인수했지만 최근에 아이로봇이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M&A 타이밍이 됐고 해서 인수를 했는데 아마존은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로봇 관련된 그 프리미엄을 한 22% 주고 샀습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만한 가격이 됐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아마존 같은 경우 로봇 산업에 상당히 진심이에요. 왜냐하면은 알렉사라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가정에서는 알렉사 우리는 뭐라 부르죠? 다른 이름이 있었던 집에서 것 같은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누구야 이렇게 부르죠. 아리 아리,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알렉사를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제 아마존이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청소용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왜 하냐면 결국은 이런 로봇과 관련된 기반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아이로봇과 그다음에 아마존의 AWS는 이미 결합을 이미 했었어요. 서비스가. 그렇기 때문에 인수 관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졌던 상황이고 단순히 청소용 로봇을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격 진료나 헬스케어로 가는 부분이에요. 과정이. 그래서 로봇 산업의 진심인데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던 초도에 말씀드렸던 고령화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봇이 필요하고 극장 가셔도 지금은 표나 팝콘 아마 매장에서 못 사요. 대부분 맞아요. 다 키오스크로 하거나 앱으로 가거나 아니면 팝콘 같은 경우는 무조건 키오스크에서 결제해서 사야 되거든요. 어렵죠. 어려워요. 잘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요. 불편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수령만 하지 다 나머지는 어떤 기계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지금은 이제 서브 로봇이 많이 돌아다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는 방향인데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과연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냐? 당장 그건 아니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투자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라든지 그다음에 제어기, 그다음에 서버 모터 이런 쪽으로 먼저 가는 게 부품 쪽에서는 실적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중기적인 부분은 협동 로봇이죠. 산업에 들어가는데 이 협동 로봇은 경기 민감한 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반도체 이런 어떤 기계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면 협동 로봇이 다소 경기에 민감하지만 그래도 가고 우리가 국방이나 드론 뭐 미사일 공격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국방 부분, 그다음에 협동 로봇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중기적인 부분이고 장기로 봐서는 결국 자율주행 기반의 로봇 산업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감속기라든지 있던 로봇의 핵심 부품을 하는 부품사들에게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먼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길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협동 로봇과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반 로봇과 관련된 것을 단기적으로 같이 보시되 로봇 산업은 2차 전지도 10년 넘어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주가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로봇 산업도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잼스 힙이라든지 삼성전자나 LG전자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헬스케어나 그다음에 우리 피트니스 이런 쪽에 다 적용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물류 쪽에서도 지금 옮겨주는 물류 로봇 같은 것도 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택시 같은 것도 비슷한 것인데 결국은 AI 기반과 같이 간다는 점에서는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 산업을 같이 보시는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네요. 저희 마지막 이슈 간략하게 볼게요. 실적 시즌이죠. 저희 오늘 롯데쇼핑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지만 잘 나온 실적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롯데쇼핑 중심으로 좀 짧게 들어볼게요. 네, 뭐 EPS 하향 구간이기 네. 때문에 향후에 실적 상향 섹터나 종목이 좀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3분기 이후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순서로 보면은 항공 부분,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상사 부분이나 음식료, 그다음에 국방 이런 쪽이고요. 뭐 이런 쪽으로 좀 같이 보셔야 된다 보십니다. 롯데쇼핑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본업이 좋아집니다. 예전에 네. 온라인의 침투율이 굉장히 높게 성장하는 구간에서는 오프라인 쪽에 롯데쇼핑, 이마트가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온라인의 성장 침투율이 이제 완만해지고 상당히 좀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과 연대해서 관련된 오프라인 쪽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쪽에 발길이 많이 가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죠. 그래서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라인 침투율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 쪽에 마트 성장은 괜찮아지고 있고 네. 또 이 부분에서 구조조정을 상당히 많이 했죠. 롯데쇼핑이 상당히 많이 기본적인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본업에서 일단 실적이 좋아진다는 점을 최근에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금 2분기 실적을 보자면 우리가 이제 영화 부분, 그러니까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롯데컬처웍스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1,560억의 적자를 냈습니다만 2분기 이후에 지금 BEP 이상 흑자로 전환하고 있죠. 이 부분들이 결국 영화 부분이 큰 폭의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턴어라운드 강세가 상당히 상해진다. 그런데 롯데쇼핑과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냐 하니까 탑건 매버릭이란 그 영화가 배급을 했거든요. 네네. 740만 넘었어요. 그래서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어쨌든 굉장히 대박을 쳤고요. 두 번째 지금 영화가 뭐냐면 한산입니다. 한산이 지금 400만 중반 정도까지 지금 한 10일 정도 만에 올라왔습니다. 한산도 상당히 지금은 생각보다 지금 비상선이라는 그 영화가 생각보다 조금 처지면서 지금 2주차 접어들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3위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헌트란 영화가 이제 예매율이 올라오면서 지금 뭐 버킷리스트나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선은 약간 처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산이 다시 1위로 올라오면서 네.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한산의 어떤 천만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롯데쇼핑에 또 다른 하나의 대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아하. 롯데쇼핑과 관련된 본업과 관련된 부분과 이 한산의 다시 1위 역전. 왜냐하면 경쟁작이 지금 처지고 있고요. 네네. 헌트가 나오긴 하지만 이번 주에 열어봐야 됩니다만 아마 양강 구조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롯데쇼핑의 어떤 실적 전환. 그러니까 결국은 작년에 적자가 많았던 영화 사업부의 턴어라운드가 결국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쪽의 모멘텀을 주목하자라는 키포인트 언급을 해주셨고요. 저희 원픽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 위주로 들어볼게요. 원픽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로봇 관련주 좀 길게 보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네. 짧은 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SPG라는
확실한 종목인데요. 결국 제가 아까 순서는 이 핵심 부품, 감속기, 제어기, 서버 모터를 하는 쪽에 부품사를 먼저 봐야 된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는 로봇용 정밀 감속기인데 대부분 다 이 감속기는 일본 업체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80% 이상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걸 감속기를 국산화해서 국내 대기업에 납품 가능성 하반기 거의 확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 기계 쪽으로도 지금 미국향 수출이 아마 기계 쪽의 감속기가 또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내 대기업향 그리고 미국향의 감속기 관련된 로봇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출이나 내부 매출 구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고요. 북미 수출 확대 수익성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PG는 좀 끌고 가셔도 될 종목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유일하게 나오는 로봇 관련된 사업이다. 이게 이 회사가 실적이 나오면서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로봇 관련들이 적자하거나 뭐 BP 정도 하거나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SPG는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비싸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장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어디까지 목표가 보세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R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